오늘 법지문을 할 텐데 법지문은 해석하기라. 그러니까 법 이론 또는 법 조문이 딱 있으면 이 조문을 뭐 하기 위한 거다? 법 현실에 뭐 한다? 적용한다, 적용.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론이나 조문은 명확하게 확정이 돼야 돼. 적용하려면 그 기준점이야. 따라서 법 조문이나 법 이론은 하나의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정의로 그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담아서 정의로 그 내용과 뭐를 담는다? 적용, 조건들을 딱 아예 담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적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항상 예의가 있잖아. 사회현실이라는 건, 법현실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예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꼭 있죠. 그에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 조건이 일반 조건과 그것을 벗어나는 조건들이 있네. 예외 조건들을 딱 확정을 하고 이거를 뭐 한다? 이거를 구체적 현실에 적용해서 뭐 한다? 설명을 해준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법은 뭐가 전부야? 뭐가 전부다? 법지문은 뭐가 전부겠니? 정의가 전부야. 어떻게 보면 정의가 확정이 안 되잖아? 그러면 내용조차 이해가 안 돼버립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아예 읽는 연습이 돼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수특에서 독서 지문의 첫 번째로 딱 잡히는 게 법이야, 법. 이 지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지문이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 지문을 선택해서 처음 하는 이유는 이게 법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주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한번 처음에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렵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너희들한테 주어진 글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법 지문이 7개, 8개 많이 출제가 돼 있잖아. 학평까지 합치면 이 틀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3페이지 보면 수특에 처음으로 주어진 그렇죠? 수특의 제1 사회 1지문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첫 단락부터 시작을 해. 어떻게 시작하니? 이렇게 시작하죠. 봐봐. 법은 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딱 나왔네. 법은 그러니까 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딱 1단락에 딱 나온 거죠. 1단락에 딱 개념 정의가 딱 나온 거야. 인간의 생활관계에서 생활관계에서 뭐?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무엇으로? 목적으로 딱 나왔네. 그 다음 뭐야? 하는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 뭐? 생활관계. 법생활관계. 바른 질서 실현. 그럼 어떻게 이거죠? 어떻게 이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은 상당 논법을 따르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 정의 적용으로 상당 논법을 따르는데 방금 이렇게 딱 나왔죠? 추상적인 목표를 대전제를 하고 자 상당 논법은 어떤 거니? 대전제 소전제 전제 맞니? 전제 뭐겠니? 결론 이런 거겠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야. 그러니까 대전제는 뭐니? 추상적인 법규 구체적인 사실관계 구체적인 뭐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결론은 뭐다? 판결. 이 내용이죠? 이건 너희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건 뭐야? 법적 개념으로 편한 거.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법지문은 있잖아. 이렇게 읽으라는 뜻이야. 뭐라고? 이렇게 읽으라고. 추상적 법규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죠? 추상적이란 말은 뭐니? 일반화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봐. 추상적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은 뭐냐면 일반화. 어떤 뜻? 관념적, 개념적, 개념화 이런 뜻이죠. 이거에 대한 반대말은 뭐야? 구체적. 이게 반대말이야, 반대말. 대조적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대존재의 법규가 명확하고 소존재의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면, 자, 이게 명확하고 이게 확정이 된 것이라면 3단 논법을 통해 논리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 그렇죠? 이렇게 되면 3단 논법에 의해 논리 필연적인 뭐가 이루어진다? 결론이 이루어진다. 결론. 이거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에 정의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 글은, 자, 너희들하고 한번 이 글을 읽는 목적은 뭐라고? 이 글이 법지문이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법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갖는다고 그랬어. 알겠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글 자체도. 그래서 그 다음 나오죠. 하지만 법은 소송을 제기한 측인 원고와 소송을 당한 측인 피고의 분쟁을 다루는 도구이기에 딱 나왔죠? 따라서 세 번째, 법은 뭐가 있었죠? 원고, 뭐가 있어? 피고. 원고는 뭐고? 소송을 제기. 원고는 뭐 한다? 소송을 제기. 피고는 당하다. 소송을 당한, 소송을 뭐 했다? 당한 측. 따라서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특징, 어떤 특징? 여기에 적용할 때 뭘 구분하라고? 주체와 뭐를? 객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갑과 을의 관계. 이게 확정돼야 된다는 뜻이죠. 주체와 객체를 확정해줘야 돼. 뭐든지. 법에서는 이게 헷갈리잖아? 그러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흩어져 버려. 선생님이 법 공부할 때 이 틀에 의해서 이거 딱 벗어나잖아? 어떤 일을 행한 자와 그걸 당한 자에 대한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확정하지 않으면 결론 자체가 도달할 수 없겠죠. 여기 나왔잖아. 명확하게 확정하고 결론이 도달. 이게 이제 우리가 사례에 적용할 때 우리들이 순간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응? 딱 나왔네. 원고, 피고, 제기하는 주체, 당한 상대방. 이렇게 나왔어. 또 이게 그렇게 간단히 3단 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예.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하나는 소존재가 되는, 그렇죠? 3단 논법. 이것을 뭐 하는 경우? 적용하기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중 하나는 소존재가 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뭐다? 소존재의 이거 사실관계의 확정이 안 되는 경우다. 이게 딱 나왔네. 이거죠, 이거. 확정이 안 된 경우 끝. 그러면 뭐 해야 되겠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 되죠.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실관계의 확정은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따라서 이제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게 몇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뭐에 대한 것? 사실관계 확정은, 자,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뭔지, 뭐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사실관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사됨으로써 인정. 뭐라고? 원고가 자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사됨으로써 증거가 뭐함으로써 조사됨으로써 이거네. 뭐한다?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판결. 여기에서 봐봐.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 피고가 뭐라 했어? 제출 증거 피고가 그대로 인정. 이 제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면 뭐 한다? 조사 필요 없이 인정하면 뭐 없이 조사하지 않고 뭐 한다? 이렇게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고 뭐 한다? 딱 판결로 이어진다. 뭐 한다? 조사하지 않고 뭐 한다? 판결. 딱 나왔네. 판결. 이게 1번 첫 번째. 그렇죠? 그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른바 청구의 인락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한다? 청구의 인락. 개념 정의가 딱 나왔습니다. 청구의 인락이라고 하는데 인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청구의 인락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청구의 인락은 자 봐봐. 대개 소송 일반 소송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딱 나왔네. 그럼 뭐겠니? 대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예가 가끔 있는데 딱 여기서 이거죠. 그럼 뭐니? 원고 제출 증거 인정. 자 봐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갑시다. 여기 2 있죠? 원고 여기 원고니까 제출 증거는 뭐하고? 인정을 하고 뭐 한다? 법률상 다른 주장 인정을 하고 법률상 누가 피고가 법률상 자 뭐라고? 법률상이야 그냥이 아니라 다른 주장을 피는 경우가 있는데 딱 나왔죠? 이 경우에도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도 뭐 할 필요가 없다? 딱 나왔네.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통점 딱 나왔죠? 과정상 공통점 할 필요가 없다. 증거조사랑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 딱 나오죠. 증거조사랑 그러면 뭐냐? 증거조사랑 나왔네. 증거조사랑 증거니까 뭐라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쌍방 간의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 사실 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하여 뭐 하는 것? 쌍방 간 다툼 시 하는 것 딱 나왔네. 사실관계 쌍방 간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다? 증거조사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뭐 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이라 나왔다. 여기 뭐? 인정. 그러나 이제 이게 문제죠. 법률상 다른 주장 이것만 차이점이죠. 인정하면 증거조사는 끝. 이때는 판결을 하는데 봐봐. 이때는 바로 판결했죠? 이때는 뭐한다? 판결을 하는데 그 결론은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론은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 여기는 그냥 판결이고 여기는 그냥 가능성이죠. 예의가 있다면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여기서 예의가 있다면 뭐다?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타당성이 뭐하는 경우다? 그렇죠. 타당한 근거. 타당성이는 하지 말자. 여기 있는 말로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다. 이 말은 어떤 뜻이야? 승소를 한다 못한다? 승소를 못한다 이거죠? 타당성이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승소를 못한다. 이게 두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럼 세 번째 단락이 딱 다음에 딱 이어지겠지. 자, 얼른 보자. 그러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자, 이제 이거죠. 법률상 다른 증거고, 원고가 제출 증거를 딱 뭐라 그랬어? 피고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네. 이거 이게 세 번째네. 자, 봐봐. 이게 내가 읽으면서 재심은 단락에 의한 논의와 달리 이 글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 당연히 나오는 그 논리가 나한테 딱 주어져야 돼. 정리하는 논리가 이렇게 딱 주어지죠. 그렇죠? 뭐 한다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자,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이게 뭐라고? 일반적 사건. 이게 일반적 사건이다. 일반적인 사건이 이거다. 3번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딱 나왔죠? 있어서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변론할 때, 자, 여기 딱 나왔네.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뭐라고? 피고가 뭐한다? 변론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변론 시 태도. 그러면 이게 나오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인. 자, 그러한 사실관계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침묵 태도. 자, 뭐가 있다? 세 가지. 부인, 부지. 그 다음에 뭐다? 침묵. 딱 나네, 침묵.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기억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의가 중요해, 정의.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을 때 이거에 대한 건 기준점으로 잡고 부인의 뜻은 뭐죠? 이게 딱 나와야 돼. 사실관계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 사실관계 존재 여부를 모르겠다. 딱 이거고. 그 다음 뭐죠? 이게 미안해. 참말로. 내가 오늘 미쳤나 봅니다. 눈이 삐었나 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 당연히 이거겠죠? 미안합니다. 사실관계 존재 여부를 모르겠다. 사실관계 존재 여부를 그렇죠? 당연히 부지니까. 그다음 침묵은 뭐야?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자, 이것까지 내가 개념 정의가 나오면 법지문은 내가 당연히 아는 것일지라도 확인을 무조건 해주라. 알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나오죠. 이때 피고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그 후에 심리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 어떠한 태도인지 이 태도는 심리에 영향을 준다. 딱 나옵니다. 그러면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그 다음 나오겠죠? 자, 봐. 침묵 태도를 취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봐봐. 여기에 조건이 나온 거야. 침묵일 때 여기에 그냥 인정되면 자별 환경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이게 아니라 침묵 태도를 취한 경우, 이 경우 딱 나오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여러 사정을 뭐해서 종합하여, 이게 조건이야, 조건. 종합하여 뭐한다?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라고 뭐하면 인정되면
인정되면 뭐 한다? 자백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뭐랑 똑같다? 이런 경우는 자백이다. 자백과 똑같다. 그 다음에 부인을 한 경우와 부지로 답한 경우, 부인을 한 경우와 부지로 답한 경우. 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뭐다? 원고가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 누가? 원고가 증거 제출하여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누가? 원고가. 법 지문은 원고 피고라는 말에 들어갈 말을 바꿔서 너희들의 착각을 유도해. 이게 기본 틀이야. 법 지문의 이해의 내용일치 문제의 기본 틀은 원고 피고가 막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있어서 원고 피고를 바꿔놓던가, 갑과 을의 관계를 막 하다가 갑과 을을 바꿔놓던가,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의 가장 간단한 문제 논리를 만들어. 왜냐면 법의 기본적인 특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 그 자체가 엄청 쉽게 느껴지지만 글을 정리하는 순간 뭔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4달러짜리 글이야. 옛날에는 있잖아, 이제 AP형이 있을 때는 글이 이 정도로 끝났어. 질문의 길이가. 이건 너희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쉬워지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락, 이런 과정을 거쳐 이제 몇 번째 단락? 딱 나와. 이거는 이렇게 1달러, 2달러, 3달러. 이제 여기에 4달러는 이쪽으로 좀 옮겨보자. 4달러. 이거만으로. 4달러. 딱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법정에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면 딱 나왔네. 적법하게 제출된 자료가, 그렇죠? 적법 제출 자료가 증거로 뭐하면 인정되면 뭐한다?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심증을 형성하고 법을 적용하여 판결. 인정되면 법관은 딱 이걸로 뭐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심증 형성. 사실관계 확정의 심증. 뭐라고? 심증을 형성하고 뭐한다? 법을 적용하여 판결. 법을 적용하여 뭐한다? 판결을 한다. 딱 이거네, 이거. 그렇죠? 판결. 확정이 됐으니 봐봐, 확정이 됐잖아. 그렇죠? 확정이죠. 여기 소존재 첫 번째 단락. 확정해서 뭐한다? 판결, 결론을 내린다. 이거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에 증거에 쓰이는 기초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딱 나왔네. 그러나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거와 이쪽으로 가자. 이거와 상반되는 뭐나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에 증거에 쓰이는 기초사실을 증명하는 일. 그렇죠? 증거하는 일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때로는 불가능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자,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하거나 의제하기도. 이런 경우 사실관계 추정하거나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의제하는 경우가 있다. 추정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추정에 대해서 정의가 딱 나오죠? 그럼 의제에 대해서 또 정의가 딱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추정은 뭐 하는 것이다?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이 앞에 뭐가 있어? 뭐뭐한 경우에. 선생님 이건 비워놔볼게. 이게 포인트니까.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이 추정의 이거에 대한 예. 이거에 대한 두 번째 예. 이 부분도 선생님이 여기에는 정리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기억해야 될 포인트야. 이건 정리하면서 한번 확인해봐. 추정은 불이익을 받은 자가 반대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 번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불이익 받은 자가 반대 뭐를 사실 관계를 얼마하면 입증하면 번복. 입증하면 뭐 할 수 있다? 번복 가능하다. 번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의제란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자, 이거는 본질은 다르다. 그러나 뭐한 경우나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 법률에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동일 효과라고 생각하는 거라 이거죠. 주는 일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여기 읽으면서 확인해. 너희들이 한번 정리해 놔야 돼. 얘는 뭡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처분권에 있어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손해배상의 태아 딱 이 정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나오죠. 즉 법이 공익상의 필요 등 때문에 사실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법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것. 뭐하는 것? 공익상의 필요. 뭐라고? 공익상의 필요 때문에 등 때문에 여기다 등이라고 하자. 등 때문에 사실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법 정책적으로 사실관계. 자 봐봐. 이게 존재나 뭐라 그랬어? 존재만이니 부존재니? 부존재를 뭐로? 법 정책적으로 법 정책적으로 뭐하는 것? 법 정책적으로 뭐하는 경우? 확정하는 경우이다. 실제로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실로 확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는 것. 따라서 여기의 특징. 반증만으로 뭐한다? 번복된다 안 된다? 번복이 안 된다. 이게 차이점이네. 그렇죠? 반증만으로 번복이 안 된다. 의제에 대한 내용, 추정에 대한 내용. 각각의 개념정의야. 정말 모호한 것처럼 글이 딱 정해져 있죠. 이런 경우 모호한 것처럼 정해진 경우 이거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확정하려면 정의와 뭐다? 구체적 현실 적용. 사례 있죠. 사례를 통해서 그 글을 이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개념적으로. 이거는 정말 쉬운 글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개념들이 딱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그래서 1단락에서 이렇게 2단락에서 가고 3단락에 이렇게 가는 글의 구조를 짓는 내용의 글입니다. 어떠니? 내용이 생각보다 난잡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글 자체가 다 개념으로 돼 있죠? 정의와 개념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사례 적용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다. 여기 문제 자체는 쉬워. 이번에 첫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야? 법 적용의, 딱 봐봐. 법 적용의 3단 논법. 이거죠? 두 번째 단락은 뭡니까? 사실관계.
확정이죠? 사실관계 여기 했지만은 사실관계인데 이 사실관계는 어디에 있는 거죠? 소전제. 소전제에 있는 사실관계.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그거에 대한 뭐야? 누가 주는 줄 알았어. 그에 대한 뭐? 구체적인 과정. 그렇죠? 구체적인 과정. 원고 증거 제출.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도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여기도 뭐야? 의제, 증거. 기초사실관계에서 증거력 있느냐 없느냐? 증거 인정되느냐? 법 적용 판결.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여기 봐봐. 확정에 대한 구체적 과정이 어떤 과정? 적용 과정이 딱 그냥 이대로 주어진 거죠. 이거 생각보다 그 자체가 어려워. 그럼 뭐니? 이거에 공통점 차이점 한 문제. 이걸 가지고 쉽게 너희들 문제 내는 거. 그 다음에 뭐니? 증거조서 과정. 이게 한 문제. 내용 기초로 딱 두 문제. 아니면 사례 적용. 어떤 사례를 주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례를 줄 수 있겠어?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 비교 사례를 딱 줘버릴 수 있겠죠. 이러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나 평이하고 간단하게 정리될지라도 그거를 너희들한테 뭐와 관련돼서 구분될 수 있는 사례로 주는 순간 너희들은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 사례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고? 적용하기 위한 뭐다? 기준이다. 봐봐. 이거 공통점 뭐냐? 인정이 포인트고. 차이점 뭐야? 다른 주장을 하는데 그 판결은 그렇죠. 둘 다 비슷한 점은 뭐니? 1번과 2번의 비슷한 점은 원고가 승소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는 완전히 승소. 여기는 가능성. 그러면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것? 질 수 있는 것. 그러면 뭐냐? 이런 경우. 원고 주장이 그 자체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뭐야? 증거가 제출했을 때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나머지 판결까지 딱 내용이 정리가 되서 나왔습니다. 답지마. 가장 일반적인 과정을 너희들한테 법 개념의 가장 일반적인 거 이제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딱 가봐. 이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명확하게 확정하는 내용은 딱 나왔고, 그렇지.